자, 1번 문제를 보면 이제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유사회 참정권 이렇게 이제 선택지를 주고 있고 1번 기억을 보면 A가 만약에 자유권이라면 일단 자유권은 당연히 소극적이죠. 맞지? 국가 권력으로부터 또는 간섭으로부터의 배제를 주장하는 거니까 날 그냥 내버려도 나는 소극적 성격의 권리가 되는 거고 우리가 기본적인 특징에서 참정권이라고 하면 능동적 권리고요. 그다음에 사회권은 적극적 성격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A가 만약에 자유권이라면 만약에 가 질문에 소극적 성격의 권리가 들어간다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가 만약에 참정권이 됐어. 그러면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인가를 물어봤거든. 자, 우리가 기본권이 5가지가 있을 때 이렇게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정법상의 권리라고 부르거든. 그러면 실정법상의 권리에 해당되는 게 참정권,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이나 또는 국가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회권, 그리고 청구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실정권상의 권리라고 불러. 반면에 국가의 존재와 무관하게 원래부터 보장되는 것을 자연권상의 권리라고 부르고, 자연권상의 권리를 우리가 자유권이랑 평등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들어가면 B가 참정권이라면 가가 국가의 존재를 하는 권리인가가 들어갈 수 있니?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나머지 C가, 예인 C가 사회권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A는 자연스럽게 자유권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사회권, 이 사회권은요 국가에 의한 자유가 맞니 틀렸니? 맞는 말이죠. 그래서 만약 이게 지금 기억이 안 나면 한 번 더 기억을 해야 될 게, 봐봐, 자유권, 그 다음에 참정권, 그 다음에 사회권, 이렇게 만약에 물어볼 때 자유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라고 부르고요. 참정권은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겠다라는 거니까 국가의 자유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사회권은 국가를 통해서 나의 자유 또는 인간다운 삶을 실현받고자 하는 거니까 국가에 의한 자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어쨌든 니은은 가능한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 A가 A 자유 B 참정이라고 했어. 그러면 나머지 일단 C는 맞지? C는 사회권이 되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인가? 자, 국민주권, 국가의 최종 의사결정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라면 바로 참정권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가에 이 문장이 들어가게 되면요, 적어도 한 명 참정권만 동의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맞죠? 들어갈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 A 자유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마찬가지로 참정권에 대한 설명이니까 지금 B랑 C 둘 다 예를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복지국가의 원리를 반영하는지를 물어봤어. 그럼 복지국가의 원리는 우리가 사회권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냐로 물어봤는데, 자, 만약에 이 질문처럼 다에서 복지국가의 원리를 반영하는가가 들어간다면 얘에 해당되는 C가 사회권이 되겠죠. 그러면 가 질문에 국가의 존재를 들어가는가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사회권 또한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거고, 아까 설명했듯이 참정권도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거고, A는 국가와 무관하게 보장되는 자연권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 기본권의 유형 A부터 C고요. 자, 문제에서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받기 위한 수단적 권리, 중요한 문장이죠. 수단적 권리는 우리가 청구권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청구권은
성격을 한 번 더 정해보면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수단적이라 부르고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청구권이 종류로 뭐 청원, 국가 배상 청구권 또는 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그런 것들이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문서로서 청원하는 것이 청원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수단적이고, 그 다음에 헌법에 나열되어 있는 것만 보장되는 열거적이고, 그 다음에 국가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이라고 부른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수단적 권리인가 이해가 되면 이 예는 당연히 청구권이 될 거고, 나머지 B와 C는 각각의 선지를 통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일단 국민투표권. 자, 국민투표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이 참정권,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이 찬반을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이거는 정치의 참여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참정권과 관련된 겁니다. 참정권. 알겠죠? 참정권의 종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에서 청원권, 문서로서 요구하는 거라고 했고, 청구권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1번 A의 내용으로 국민투표권 절대 들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청원권은 청구니까 C가 아니라 A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답은 들 수 없다니까 맞는 말이네. 들 수 없다 맞는 말이고.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봐봐,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본질적 기본권. 자, 본질적 기본권이고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다.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평등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평등권의 성격은요, 요걸 기억해. 다른 기본권에 전제가 된다. 요 말을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가 질문에 본질적 기본권인가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지금 한 명만 예라고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평등권이 예가 될 거고 가 질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맞지? 여기서 지금 평등권 안 나와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능동적 권리인가? 아까 우리 능동적 권리는 참정권이라고 했었죠. 참정권이고, 그 다음에 근로삼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우리 사회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회권. 그래서 답은 니은과 니을에서 3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3번. 자, 자료 2는 자료 1에 요 이제 문제는 뭐 당연히 이해했을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자,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서, 이거 아까 내가 실정권상의 권리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자유사회 청구 중에서는 사회는 맞고, 그 다음에 청구권도 가능하죠. 자유랑 평등은 국가의 존재와 무관하게 보장되는 자연권상의 권리야. 그 다음, 자, 아까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러면 일단 B를 한번 보시면 가와 나 둘 다 특징이 되는 거니까 B는 청구권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가의 특징을 갖는 A는 사회권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C가 뭐가 돼야 되냐면 자유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자. 1번 A가 사회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자, 우리 사회권은 현대복지국가에 관련되어 있는 권리라고 했고, 현대복지국가는 근대에 비해서 좀 더 적극적인 또는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거니까 국가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위를 행사한 사례로, 자, 청구권을 행사한 사례로 범죄 피해자의 구조금 청구란 말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청구권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너희가 학교쌤이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범죄 피해자의 구조금 청구권이 어떤 경우냐면 신체상의 피해를 입어야 돼요. 신체상 피해를. 재산상의 피해가 아니라 신체상 피해를 입었을 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알고만 있어주고, 그 다음에 C. 자, 자유권은요, 아까 말했듯이 헌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워낙 자유라는 거는 광범위하고 종류가 다양하니까 모든 자유들을 일일이 다 헌법에다가 명시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굳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정이 되는 포괄적 성격의 권리입니다. 반면에 사회권이랑 청구권은 둘 다 열거적인 권리죠.
사회권이랑 정권은 열거적 권리니까 디귿은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역사가 가장 오래된 거 우리 자유권의 성격이죠. 맞지? 자유권이 가장 오래된 거니까 1세대 인권으로. 그래서 적절하다. 당연히 기업 다에만 해당되는 거니까 적절한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이제 들어갈 제도 3권 분립. 3권 분립을 물어보는 거고. 자, 하나하나 따집시다. 다 적어줄게. 탄핵 소추. 자, 탄핵 소추는요. 입법부가 어디에 행정부와 그 다음에 또는 사법부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견제 방법이죠. 입법부의 고위공무원들 또는 사법부 판사들을 대상으로 탄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소추는 요구니까. 그래서 입법부가 주체가 되고 그 다음에 대상은 행정부와 사법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건요. 자, 국회에서 또는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었을 때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죠. 물론 무한대로 거부할 수는 없어. 근데 그런 것들은 뭐 굳이 법률안 거부권은 그래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입법부를 대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대법원장 임명권이 있어. 임명은 항상 대통령이 한다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대법원장 임명권은요. 행정부,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니까 행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이것도 첨부사항으로 대법원장, 그 다음에 대법관에 대해서 임명하는 권한이 행정부가 있는 거고, 대법관 말고 뭐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의 판사들은요,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권이 행정부가 사법부에 대한 견제 방식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사면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일단 사면도 마찬가지로 행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견제죠. 사면이라는 건 어쨌든 뭐냐면 예를 들어서 판사가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범죄다, 맞지? 또는 몇 년 형을 부과했는데 대통령이 뭐 할 수 있는 거? 그냥 석방시켜 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면도 얘들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특별 사면이라는 게 있고요. 일반 사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 사면은 사람을 대상으로 사면시켜 주는 거고, 일반 사면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 사면시켜 주는 겁니다. 뭐 굳이 차이가 있다면 특별 사면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되고, 특별 사면은 국회 동의 없어도 대통령이 단독적으로 가능해. 근데 뭐 어쨌든 사면 자체는 행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견제고요. 그 다음에 위헌 법률 심사 제청권이라는 게 있죠. 자, 위헌 법률이 헌법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요구하는 거니까 이거 우리 했었죠.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거죠. 입법부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잖아, 사법부가. 맞지? 재판 중에. 그래서 사법부가 입법부에 대한 견제고, 만약에 위헌 법률 심판이라면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명령 및 규칙 심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명령이랑 규칙은요, 행정부에서 만드는 거죠. 그럼 행정부에서 만든 명령이나 규칙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은 사법부가 행정부에 대해서 견제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좀 기억을 해서 혹시나 기억이 안 된다면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5번 자 가볍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4번에서 다 정리했으니까. 자, 지금 일단 먼저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안 거부권이 나와 있으니까 C는 견제 방향을 따졌을 때 C가 행정부가 되겠죠. 그러면 행정부가 법률안 거부권을 어디를 대상으로 하니? 국회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회랑 행정부는 잡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B는 자연스럽게 법원 또는 사법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보기를 찾아주면 되고, 자, 빠르게 합시다. 위헌 법률 심사 제청, 아까 했던 거죠. 위헌 법률 심사 제청은요, 법원, 사법부가 입법부에 대해서, 사법부가 입법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고, 탄핵소추권 절대 낚이면 안 된다고 했어. 입법부가 행정부 또는 사법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견제고, 명령규칙 처분심사권, 이거 우리 아까 사법부가 행정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견제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헌법소원심판권이라는 게 있어. 자, 헌법소원심판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말 그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헌법소원은 내가 너희한테 설명할 때 위헌심사형이 있고 그 다음에 권리구제형이 있다고 했죠. 맞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과 그 다음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있습니다. 자, 근데 니을을 보면 행정부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견제가 될 수 없죠. 애초에 헌법소원의 심판의 주체가 행정부니까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다가 돼야 되는 거죠. 답은 어차피 너희가 정답지가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답 2번으로 체크하면 되고요. 자, 6번 마찬가지로 또 권력 분립이 나와 있죠. 자, 그럼 보자. 가가 만약에 입법부래. 그러면 가가 입법부라면 지금 D에 법률안 거부권이 포함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봤는데 애초에 법률안 거부권은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해서 견제하는 거고 맞지? 적어도 이게 답이 되려면요 입법부가 끼어 있어야지. 가에 입법부가 끼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D는 나와 다하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이라는 거는 우리 아까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거였죠.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거고, 자, 법률안 거부권이 나오면 한 번 더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거. 그래서 직접 맞춰 보시면 됩니다. 맞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급 보면 자, 명령규칙 심사권이 나와 있죠. 아까 우리 사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다시 한번 볼게.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이 사법부를 견제하는 건데 임명 동의권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항상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서는. 그러면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동의권이라면 그 동의권은 입법부가 행사하는 거니까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한 견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위헌법률심판제청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거라고 했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한번 답은 맞춰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인데 내용 한번 볼게.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강씨. 자, 일단은 주체가 개인입니다. 개인. 국민이죠. 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변경을 요구했는데 안 받아들여졌대. 그래서 피해자들이 이 기관에 이러한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답니다. 자, 지금 일단 그러면 이 사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개인 또는 국민이 청구했죠. 맞지? 국민이 청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헌법에 위반되는지 행정작용이 어떤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위헌 여부를. 자, 그 다음에 현재 재판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죠. 재판 중이 아니죠. 재판 전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다 종합해 보면 결국 일단 국민이 청구했던 것만으로도 헌법 소원이고요. 굳이 구체적으로 위헌법률 심판인지 권리구제형인지를 물어보면 지금 재판 중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뭘 대상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행정부의 일정한 처분을 대상으로 헌법 소원을 청구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더 자세히 해줄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대. 자, 이거 내가 참고사항으로 해보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알고 있어봐. 현재 결정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각하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기각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인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하와 기각의 인용의 차이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얘들아 헌법 소원이나 위헌법률 심판은 대개 요건들이 빡세. 철저하게 이 요건을 지켜야지만 신청이 가능하거든. 왜냐면 상식적으로 법적인 분쟁이나 권리 침해가 얼마나 많겠니? 맞지?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그냥 사람들이 헌재 가서 해주세요 하면 헌재도 사람이잖아. 쉴 땐 쉬어야 될 거 아니야. 너무 많아져. 그래서 이 헌재에서 하는 위헌법률 심판 또는 헌법소원, 특히 헌법소원은 모든 어떤 절차가 되게 엄격하고 그 절차를 지켜야지만 신청이 가능해. 예를 들어서 뭐 피해 입은 날에 30일 미만에 해야 되고 변호사를 대동해야 되고 직접 해야 되고 그런 요건들이 있거든요. 자, 그럼 봐봐. 각하는 일단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요건 자체를. 예를 들어서 내가 재종학원에서 일을 하는데 공식적인 질문 시간이 예를 들어 저녁 7시부터 8시야. 근데 학생이 내려와서 나한테 질문을 하네? 몇 시에 했냐면 5시에 질문을 한 거야. 그럼 일단 공식적인 질문 시간이 7시, 8시니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겁니다. 예를 들어 게다가 나한테 5시였는데 심지어 수학 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유를 들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신청한 사람이 진 겁니다. 진짜 졌다기보다 그냥 돌아가가 되는 거야. 반면에 기각은 뭐냐면 요건은 갖췄어. 근데 이유가 있잖아. 헌재에서 아니 그거 적법하다라고 한 거야. 알겠지? 적법하다. 다시 말하면 합헌 결정입니다. 합헌. 헌법에 부합한다라는 거야. 봐봐.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권리 침해를 당했어. 권리 침해를 당했는데 이거 헌법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아니야 헌법에 부합해 라고 한 거야. 그럼 헌법에 부합했다라고 하면 그냥 너희가 진 거죠. 맞지? 너희가 헌법소원에서 진 겁니다. 그래서 합헌 결정이 기각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인용은 뭐냐면요. 요건도 갖췄고요. 이유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희가 헌재한테 이거 위헌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헌재가 봤을 때 이유가 그러네. 너희 말이 맞네. 라고 해서 너희 손 들어준 거거든. 인용이라는 게. 근데 이 인용은 다시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의 종류가. 알겠지? 어쨌든 너희가 이긴 건데 두 가지의 종류가 있고요. 위헌 결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헌법 불합치라는 게 있어요. 사실 둘 다 비슷한 건데 위헌 결정이 돼버리면 해당 법, 너희의 어떤 기본권을 침해했던 해당 법이 즉시 효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즉시 없어지는 거야, 그 법은. 자, 반면에 헌법 불합치 결정은 뭐냐면요. 이거를 당장 없애버리면 좀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일단은 보류하자. 대신에 개정이 되면 바로 없애자. 그러니까 개정 전까지는 일단은 보류시키는 거야. 헌법을 위반한 건 맞는데 안정성의 문제 때문에 일단은 보류하고 개정 때까지 기다리자. 요게 헌법 불합치예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되게 만약에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요 정도를 알고 있어놔.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헌재 결정에 따르면 지금 이렇죠. 과도한 개인 정보다 자기 결정권 침해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신청한 사람이 이긴 거예요. 이긴 거고. 자, 일단 기억은 될 수 없죠.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것 자체는요. 누가 요청해야 돼? 청구자가 법원이죠. 맞지? 청구자가 법원일 때 헌재가 내리는 결정이 위헌법률 심판이니까 틀렸습니다. 자, 헌법소원은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니까 니은도 틀렸어요. 자, 그러면 디귿은 보자.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입헌주의의 원리를 바탕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이 말이 그냥 별거 없어. 모든 국가의 결정은 말 그대로 헌법에 입각해라 이거야. 알겠지? 그럼 너희들이 지금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 자체가 어떤 행사, 어떤 권한 행사 또는 이 법이 헌법에 근거했을 때 내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이야기해서 신청한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헌법에 입각하는 입헌주의 바탕으로 실현될 수 있는 거고요. 자, 공권력이 행사되거나 또는 행사되지 않을 때에 대해서 행사 안 되더라도 내가 이걸 요구했는데 공권력이 행사를 안 해준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기본권 침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거 맞죠? 그래서 답은 디귿과 니을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 8번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가볍게만 합시다. 법률안 거부권 빨리빨리 쓸게. 그래서 혹시나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한번 상세히 보시고. 자, 법률안 거부권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한 견제라고 했고, 그 다음에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이 나와 있죠. 자,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거는 대통령이 하는 거, 임명에 대한 동의는 입법부가 하는 거니까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한 거. 자, 위헌법률 심판권이 나오면 일단 이거 헌재에서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맞죠? 그 다음에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 명령규칙. 자, 명령규칙 심사권 사법부가 행정부에 대해서 하는 거죠. 자, 근데 한 개 빼먹이 있네. 국정감사라는 게 있죠. 자, 국정감사. 내가 국정감사라는 게 있다 했고, 그 다음에 국정조사라는 게 있다 했죠. 어쨌든 둘 다 뭐 하는 거니?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차이는요. 국정감사는 정기적으로 감찰하는 거야. 정기적으로. 그래서 매년 연말쯤에 내가 왜 국회TV에서 입법부 국회의원들이 행정부 대상으로 막 쏟아지는 질문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국정감사고,
국정조사는 특별한 일 터졌을 때입니다. 특별한 일 터졌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같은 것들이 국정조사의 사례가 되는 거죠. 국정농단 특별조사위원회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국정조사니까 특별한 일 터졌을 때 하는 거야. 그래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8번에 어쨌든 답은 3번이었습니다. 3번이었고요. 자 9번 자 보자. 이것도 빨리빨리 할게요. 결국 권력 분립이니까. 자 상권 분립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권력 분립을 추구하냐면 권력이 집중되는 순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상권 분립을 하는 이유 자체가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겁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고 바로 답을 그냥 요거는 4번으로 체크하면 되겠죠. 이미 여기서 나온 단어들 전부 다 설명했던 거야.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10번 봅시다. 자, 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1개월간 구속되었습니다. 구속. 근데 무혐의 처분을 받고서 석방이 돼버린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일단 구속을 받았고 구속된 기간 동안 뭘 요구할 수 있니? 형사보상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형사보상 청구권을. 자, 그 다음에 B는요. 허가를 신청했는데 해당 관청이 아무런 이유 없이 기각도 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지 않았대. 그러면 당연히 뭘 할 수 있어? 재판을 청구할 수 있겠죠. 국가를 상대로. 그러면 국가 배상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국가 배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은 국가의 공작물이라고 하면 국가가 설치한 구조물이라 생각하는데 공작물의 관리 또는 하자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그때 국민이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뭐라고 설명했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내 앞에 트럭이 정상속도로 달리는데 그 도로에 있는 돌에 찍혀서 그 바퀴에 찍혀서 내 차를 날아서 내 차를 깨버린 거야. 그럼 이거의 문제는 누구에게 있냐면 한국도로공사에 있는 거죠. 한국도로공사가 설치하든 관리해야 되는 공작물, 즉 고속도로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피해를 준 거야. 그럼 난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배상 청구를 신청할 수가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답은 1번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마무리 지을게.